제가 멋진 상을 하나 또 받았습니다. 한국인물사연구원 그리고 뉴스파일 교통교육복지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요.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주최를 하는 건설의 건축 노출 콘크리트 파트에서 제가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국제회의장에서 진행이 됐고요.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 해가지고 제가 수여했습니다. 자, 박수!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영상까지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도면에 대한 설명, 그 도면을 토대로 산출한 물량, 그 물량에 따른 견적서 산출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요번에는 건축주분께서 어떤 건축을 원하시냐면, 첫 번째 과제는 건축주분께서 물류를 하시기 때문에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다. 그 창고 안에는 개인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 평수는 30평 이상은 넘어가야 된다 라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본 건물 안에 따님이 운영할 수 있는 조그만한 카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안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주택 개념의 거주할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땅 크기와 건폐율만 따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적을 따서 도면을 먼저 보니까 길쭉한 거예요. 땅이. 지적을 우리가 보고 나서는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요청받은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타이핑하면서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건축주가 주는 과제 첫 번째, 물류 사업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 따님을 위한 카페가 필요하다. 두 번째, 본 건물에 건축주분이 주거하실 수 있는 주거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저희가 마주한 문제가 첫 번째, 땅이 협소하다. 모든 것을 갖추기에 최초 계획했던 건물의 디자인을 추구할 수 없다. 이 정도 문제?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건축부에게 요청했던 사항들 첫 번째, 주택과 카페, 창고의 입구는 달라야 한다. 건축주분은 아예 주택하고 뭐 카페하고 뭐 합치면 되지, 반 짜게 가지고 이쪽은 카페 이건 집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말에 카페 손님들이 많게 되면 계속 시끄럽고 계속 손님이랑 마주치고, 그렇게 되면 주택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카페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더군다나 그 현장이 엄청난 뷰를 가지고 있는 현장은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뷰가, 자연의 뷰가 있으면 가장 좋으나 없으면 디자인을 해서 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판넬로 창고 형태를 지을 예정인데 창고가 카페 옆에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없어집니다. 창고가 보이기 때문에 창고에서 커피 마시나 이런 소리 듣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구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건축주분들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전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그런 부분을.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했고, 자, 그리고 요청했던 사안이 주변에 자연으로 형성된 뷰가 없으니 뷰를 디자인하면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으로 형성된 뷰가 소비자들한테도 가장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데, 그런 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만들어 주어야만 손님들이 와서 사진 한 컷이라도 찍을 수가 있다. 또 조형물 형태의 벽체 또는 소품을 많이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3가지 정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에는 집만 이쁘다 해서 그 집이 이쁜 집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보면 조형물의 형태의 벽을 많이 세웁니다. 계단도 일부러 넣고 위에 천장도 없는데 기둥을 중간중간에 세우고 옹벽을 세워서 미로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좁으면 좁을수록 공간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이나 소비자들이나
건축주는 오히려 이 집이 넓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건축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애기가 인디안 텐트를 사놓으면 그런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엄마 품석이 굉장히 좁잖아요.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애기들이. 그와 비슷하게 절에 가야만 절이 잘 되고, 교회에 가야만 기도가 잘 되고, 도서관에 가야만 공부가 또 잘 되고, 체육관에 가야만 운동이 잘 되듯이 그 건물의 목적에 따라서 편안함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택을 짓는다면 건축주분 마음에 가게끔 짓는 거는 찬성합니다. 다만 상업 공간을 지을 때는 지금 SNS 시대니까요. 요즘의 감성, 그리고 최소한의 유행만 따라가고 소비자의 감성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D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헛벽이 많죠. 이게 지금 아무 의미 없는 벽이죠. 근데 이 건물에서는 큰 의미를 합니다. 이제 소비자의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창고에서 물건을 받아서 실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고객들 눈에 비춰진단 말입니다. 비춰지게 되면 굉장히 어수선하겠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 동선을 차단하면서 카페의 공간을 안락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재미를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공간이 있죠. 높은 옹벽에 물을 담는 거예요. 여기서 뷰를 우리가 만들어준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뷰죠. 자, 이걸 왜 직사각형으로 하지 않았느냐 물음에 대한 답을 해드리자면, 최대한 가리려고 이 옹벽을 가렸거든요. 외부 환경을 싹 다 막기 위해서 이 벽을 치긴 했지만, 네모재미로 창을 따게 되면 이 각도에서도 요 위에 뭔가 보이게 되고, 끝 시선에서 요 밖에 보이게 되고, 요 끝 선에서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온 손님도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게 포커스를 준 거예요. 선택과 집중. 자, 여기 집중해서 이 벽체만 바라볼 수 있게끔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지금은 표기는 안 되지만 저희는 여기 나무를 한 그루 심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 계단을 만들고자 했는데 계단을 위로 쭉 만들어 보니까 그냥 주택 옥상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재미를 주자. 왜냐면 루프탑의 공간이 가장 넓은데 손님들이 자동적으로 발길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을 제가 함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명이 들어가겠죠. 발목등이 들어가게 되면 쭉 루프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창고가 안 보이게끔 해달라 했죠. 이쪽 부분은 라운드 잡아서 딱 돌렸습니다. 이 부분이 안 보이게끔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루프탑에는 난간에 레벨링을 줬죠. 차이를 둔 이유가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기 때문에 뭔가 한쪽에 이렇게 손든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들고 있는 모양처럼. 그래 밸런스가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 유리 난간 높이를 좀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벽체 있죠. 이 벽체가 왜 튀어나왔냐? 창고를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가린 겁니다. 사실은 여기 이렇게 벽이 있고 문이 있었어요. 최대한 가리기 위해서. 근데 건축주 이것까지는 싫답니다. 왜? 물건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요 계단 밑에 있죠, 처마. 이 계단 밑에 처마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 밑에도 이제 물건을 놓을 수 있겠죠. 평수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벽체 구조에 묶고 바닥면이 면적으로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에 묶어서 이 공간을 오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장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조형물처럼 의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외부는 다 보셨고요. 자, 여기서 도면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창고를 만들어야 된다. 창고 안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자, 창고가 있고 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게 흙벽이죠. 조형물에 걸리는 흙벽. 그다음에 수공간이죠. 여기 문이 있는데 주방에서 집으로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근데 여기 손님이 바글바글 할 수도 있는데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선 너무 멀다. 뒤에 문 따자 해가지고 주방에서 바로 나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택 형태의 사무소가 되고요. 이 서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침대를 놓을 겁니다. 여기가 카운터가 됩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카운터에서 음료를 시키고 여기 좌석을 배치하면 배치한 좌석대로 앉아서 카페를 즐기시면 되고요. 루프탑에 올라가실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끔 도면을 그렸습니다. 건물 평수는 창고 포함해서 75평 정도 되고요. 노출 콘크리트 자체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손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자연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들도 있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편하게 갔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만 뭐 소품으로 인한 디자인 형성을 조금 주로 하고요. 이렇게 저희는 도면을 만든다,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
라는 것을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축물 하나하나당 저희가 어떻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컨텐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각 개인마다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각 건축가마다 추구하는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 디자인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의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저랑 마음이 비슷한 분이 계시면 광성TV의 저 박 대표는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입구를 다르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시선 차단을 하더라 라고 참고하시고 본인의 건물 디자인과 건축 디자인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벤치마킹 하셔도 아무 관계는 없고요. 저랑 아예 생각이 다르시는 분들은 좀 이쁘게 봐주시고 개인적인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이상으로 오늘 컨텐츠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